자, 지수 로그 함수의 마지막 단원이죠. 로그 함수의 활용 두 번째, 부등식으로 갑니다. 자, 지수 함수와 마찬가지로 로그 함수는 밑이 1보다 클 때는 자, 그림과 같은 증가 함수 형태고, 자, 그 다음에 밑이 0과 1 사이일 때는 자, 그림과 같은 기본형이죠. 로그 a의 x 감소함수죠. 자, 증가함수의 특징은 x의 값이 증가할 때 함수값도 따라서 증가한다 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대소비교에도 굉장히 유리한데 로그 2의 3이랑 로그 2의 예를 들어서 뭐 7을 비교를 해봅시다. 자, 이 함수가 로그 2의 x라고 생각을 하시고 x1이 3, x2가 7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x1을 대입한 요 점의 함수값이 바로 로그 2의 3이 되는 것이고, 자, 7을 대입했을 때 요 점의 함수값 높이죠? y의 값이 함수값이 되는 거지. 자, 보면은 로그의 3보다 당연히 로그의 7이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위치 같을 때의 우리 대소비교는 당연히 진수가 크면 전체의 값도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감소일 때는 반대죠. 예를 들어서 이 함수가 로그 2분의 1의 x라고 생각을 하시고, 얘가 만약에 3이야, 얘가 4야. 자, 그때 쭉 따라와서 함수값이 로그 2분의 1의 3이고요. 로그 2분의 1의 4가 될 텐데, 로그 2분의 1의 3이 더 4보다 위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그래서 정의역이 커지면 반대로 함수값은 더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값은 더 작아지게 되는 거지. 이해가죠?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겠지. 자, 여기까지는 대소관계에서도 봤었던 건데, 이제 우리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야 되니까, 일단 방정식과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밑조건과 진수조건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무슨 방정식, 부등식에서?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은 항상 밑조건과 진수조건에 어긋나면 해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고, 자, 방정식과 마찬가지로요. 자, 두 가지 스타일이야. 항이 두 개일 때는 밑을 통일시켜 주신다. 자, 그 다음에 항이 3개 이상일 때는 우리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방정식, 바로 직전 단원이죠? 직전 단원에서 배웠던 것과 똑같은데, 자, 부등식에서 한 가지 더 주의할 것은 바로 부등호의 방향입니다. 부등호의 방향. 자,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자,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있었을 때, 지금 밑이 지금 통일되어 있죠? 항이 두 개야. 밑이 통일되어 있는데, 만약에 A가 밑이죠. A가 1보다 크면 진수끼리만 비교를 해봤을 때 F랑 G를 비교를 해봐요. 이렇게 꺼내져 오는 거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리고 일단 진수 조건에 의해서 0보다는 커야 되겠지. 근데 반대로 요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A가요.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됩니다. 감소함수이기 때문이고, 자, 지금 F랑 G를 확인해 봤을 때, 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됨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이 0은 진수 조건에서 나온 것이고. 되나요? 자, 항이 3개일 때는 우리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더 해보도록 하고, 방정식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밑조건과 진수 조건은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수에 로그가 있을 땐 양변의 로그를 취하여 푼다. 이건 방정식에서도 비슷한 문제 있었죠? 거의 내신에서만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라고 보면 되니까 이것도 문제를 보면서 풀도록 해봅시다. 다만 우리 치환할 때 항상 범위에 주의를 하자라고 했었는데, 자, 지금 이 함수예요. 로그 함수는 보통 양수에서 정의를 내립니다. 물론 다른 범위, 1부터 5까지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로그 함수 자체가 정의역이 이렇게 기본형이라면 정의역이 x가 0보다 클 때 그려지기 때문에 자, x는 양수 범위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로그 a의 x를 t로 치환할 때는 얘가 t축이고 x축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음의 무한대도 함수값이 있고 쭉 올라가서 그죠? 양의 무한대까지 함수값이 있기 때문에 자, 양수일 때는 t의 범위는 뭐가 된다? 실수 전체가 된다 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고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자, 다음 부등식을 푸십시오. 1번 문제 보시면은 자, 우리 항상 진수 조건, 밑 조건부터 따져보자. 진수가 x랑 x-1이 있는데 진수 조건은 뭐예요? 그죠? 0보다 크다지. 그러니까 둘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수직선 상황에서 보면 일단 0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얘를 보면 x는 1보다 더 커야 되죠? 1보다 더 커야 돼. 둘 다 만족시키는 공통범위는 그죠? 1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래서 다음에 나오는 이 부분은 뭐를 의미하는 거야? 진수 조건을 만족시키는 x의 범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이 3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좌변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더하기니까 곱하기로 바뀌겠죠? 이렇게 곱하기 되나요? 곱하기로 바뀌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이라고 하는 것은 밑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로그로 변환시켜주면 로그 2의 2로 바꿔줄 수가 있겠지. 여기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이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 진수만 비교를 해봤을 때 부등호 방향이 지금 그죠? 안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럼 2차 부등식이 나오죠. 2차 부등식. 자, 2를 넘깁니다. 넘긴 다음에 자, 제대로 우변을 0으로 만들어서 인수분해를 하시면 자,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2차 부등식은 우리 고1 때 배웠던 개념이에요. 2차 부등식은 언제? 고1. 만약에 부등식 까먹으신 분들은 고1 1학기 2차 함수 파트를 다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에서 2차 부등식까지는 설명을 못할 것 같고 만약에 이 과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2차 부등식 다시 공부하셔야 돼요. 자, 따라서 x에는 -1부터 1까지인데 우리 진수 조건도 만족시켜야 되니까 공통범위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공통범위. 진수 조건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준 해는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만족시키려면 이 1은 여기 등호가 없잖아. 그죠? 1보다 커야 되니까 요 해에서 뭐만 제거시켜주면 되는 거야? 그죠? 1만 지금 잘못했네요. 1이 아니라 -1이었죠? 다시 한번 살펴볼게. 진수 조건이 1보다 크다였고 우리가 구한 해가 -1부터 2까지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통범위 파랑 색깔, 까만 색깔 공통범위는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자, 2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우리 풀이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진수 쪽을 보면 x는 4보다 크다. 그리고 2보다 크다. 이 두 진수 조건의 공통범위니까 일단은 진수 조건에 의해서 x는 4보다 크다가 일단 진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죠. 문제에서 밑은 통일되어 있는데 자, 이 2를 여기다가 올려도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식이고요. 자, 지금 밑을 보니까 0과 1 사이죠? 그래서 우리 이 진수만 따로 쓴 건데 다만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뀐 것이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전개하시고요. 2차 부등식이죠? 인수분해하고 해를 구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차 부등식 개념이야.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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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 그런데 우리는 얘도 만족시켜야 되지만 우리 진수 조건 여기 있죠? 진수 조건도 만족시켜야 되니까 우리 수직선 상황에서 한번 상황을 살펴보죠. 진수 조건 4보다 커야 된다. 얘도 만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해죠. 3과 3은 왼쪽에 있죠? 6 사이다. 둘 다 만족시키는 범위는 4랑 6 사이가 되겠네.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지금 밑이 다르죠? 일단 진수 조건부터 확인해 봐야 돼. 진수 조건에 의하면은, 자, 다음과 같죠? 둘 다 양수여야 되고, 공통 범위는 일단, x는 3보다 크다가 되겠지. 자, 밑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밑에 제곱, 여기다 제곱해주면, 4로 통일이 되죠? 4. 되나요? 그 4가 여기 있는 것이고, 자, 밑이 1보다 크므로 우리 진수만 비교를 해봤을 때 진수들을 여기다 써준 것이고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전개한 거고요. 인수분해한 겁니다. 해를 구한 거고요. 자, 그럼 당연히 이 진수 조건과 이 해를 둘 다 만족시키는 공통 범위를 찾으셔야 되고, 자, 일단 진수 조건 3보다 커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한 해는 2랑 5 사이였죠. 2랑 5 사이다. 자, 그래서 공통범위는 결국에는 요 부분이죠. 3보다는 크고 5보다는 그죠, 작거나 같다가 해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좀 어색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로그 2의 진수 부분이야, 얘가. 그죠? 로그 2의 진수 부분. 그러니까 진수 조건에 의하면은 이 진수가 0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진수 안에도 로그가 있단 말이야. 그죠? 요 x도 0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되는 거지. 로그가 두 개가 있죠. 바깥쪽 로그의 진수도 0보다 커야 되고 안쪽에 있는 로그의 진수도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면 자, 로그 2분의 1의 x에 0을 로그로 바꿔주면 로그 1의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이 진수만 비교해 봤을 때 x랑 1인데 밑이 2분의 1보다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이 부동의 방향은 바뀌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거고요, 여기에. 얘도 만족시켜야 되잖아.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의 공통범위 0과 1 사이다가 최종적인 진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풀어보죠. 자, 진짜 문제는 얘였죠? 이 우변에 있는 1을 로그 2의 2로 바꿔준 거고 지금 진수끼리 비교를 해봤을 때 얘가 진수, 얘가 진수죠? 여기까지는 되나요? 다음과 같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밑이 2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2를 또 로그로 바꿔준 거죠. 로그 2분의 1에 4분의 1로 바꿔줬는데 이번엔 이렇게 진수끼리 비교를 했는데 x랑 4분의 1이죠. 밑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4분의 1보다 크다가 해가 되는데 자, 진수 조건과 우리가 구한 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보시면 진수 조건은 0과 1 사이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찾은 해는 4분의 1보다 크다였기 때문에 이 공통 범위를 구해주시면 4분의 1부터 1까지가 해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치환하는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치환 갑니다. 자, 일단 진수 조건부터 항상 확인하라고 했고요. 진수가 여기랑 여기에 있죠? 즉 x 세제곱도 0보다 커야 되고 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x 세제곱이 0보다 크다. x가 0보다 크다. 공통 범위는 그죠? 이렇게 0보다만 크면은 x 세제곱도 0보다 크지. 양수의 세제곱은 양수이기 때문이죠. 근데 음수의 세제곱은 0보다 작지? 그죠? 그래서 x가 x 세제곱이 양수이려면 일단은 x가 뭐여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다시요. x 세제곱이 양수이려면 x가 뭐여야 된다? 이 x가 양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진수 조건과 이 진수 조건이 같은 거니까 겹치는 부분은
그냥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시작을 해봅니다. 요 3을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 먼저 쓴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썼고요. 마이너스 2를 넘어가서 플러스 2로 바꿔준 거지? 자, 그 다음에 치환을 할 거야. 이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부분을 자, t로 치환할 겁니다. t로. 자, t로 치환을 하되, 아까 개념 때 본 건데, 로그 3분의 1의 x는 이렇게 생겼죠? 그럼 t의 범위는 뭐가 되는 거야?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쭉 함수값이 펼쳐져 있죠. 이해되죠? 자, t로 치환했을 때 다음과 같은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오고 인수분해한 거고 해를 구한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차 부등식 개념이고요. 자, 근데 이 t가 우리 x의 해가 궁금한 거니까 t를 다시 로그 3분의 1의 x로 바꿔주신 뒤에 자, 좌변과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다음과 같이 로그로 변형시켜줬죠. 얘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굴러 떨어뜨리면 얘가 마이너스 1이죠. 즉 이제 진수만 비교를 하면 되는데 진수, 여기 진수, 여기 진수 이 세 개를 이렇게 빼준 거지. 자, 빼줬을 때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 부등호 방향은 반대로 되겠죠? 그 다음에 3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제곱이니까 9고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니까 3이지. 즉 9, x, 3이 되는 것이고 그 부등식을 이제 반대로 역과정으로 이렇게 써준 겁니다. 자, 그래서 x의 해는 3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다가 해가 되는데 우리 진수 조건과 교집합을 살펴봐도 자, 0보다 크다가 진수 조건이었고요. 우리가 구한 해가 3과 9 사이였는데 이들의 교집합을 보면 달라짐이 없이 3과 9 사이임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내신에서만 거의 나오는 문제라고 봐도 됩니다. 자, 밑에도 x가 있는데 일단 우리 진수는 여기 하나 있죠? 로그에 있는 진수는 x죠. 진수 조건은 간단하네. 일단 x가 0보다 커야 되고 지금 로그의 밑이 2이기 때문에 우리도 양변에 로그가 2인 이렇게 로그 2를 취해 볼게요. 밑이 2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겠지. 자, 그거를 이렇게 써준 것이고 자, 지금 로그 2의 x가 밑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겠죠? 자,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변을 보시면 곱하기니까 이렇게 더하기로 바뀐 것을 자,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그죠? 자, 곱해져 있는 것이고 같은 것을 두 개를 곱했기 때문에 로그 2의 x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로그 2의 8을 계산해 주시면 3이고 자, 요 2가 앞으로 굴러 떨어져서 2로그 x가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감이 오죠. 로그 2의 x를 t로 치환할 것이고 자, t의 범위는 계속 봤죠? 실수 전체가 되는 거지. 자, 따라서 t에 대한 2차 부등식 과정이죠. 자, 풀어주신 다음에 자, 이제 역치환 들어가야지. t 대신에 로그 2의 x를 다시 집어넣은 것이고 마이너스 1과 3을 로그 2로 바꿔준 겁니다. 밑이 로그 2인 숫자로 바꿔주신 뒤에 자, 요것만 보면 되죠. 진수만 따로 떼서 얘가 2분의 1이잖아. 2분의 1, 8x 써주신 다음에 밑이 이번에는 2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변해 안 변해? 그죠? 안 변하죠? 안 변하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해가 나오는 문제였어요. 자, 연립부등식 문제네요. 연립부등식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1번 부등식 풀어, 2번 부등식 풀어. 그러니까 문제가 두 개라고 생각하면 돼. 두 문제 푼 다음에 이들의 이제 교집합을 생각을 해주시면 해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1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밑은 통일되어 있죠? 5, 5. 일단 진수 조건 x는 0보다 크다. 진수 조건 만족시켜줘야 되고 자, 진짜 문제가 얘인데 x랑 8만 따로 써주면 되겠죠? 부등호 방향은 밑이 5이기 때문에 자, 변하지 않습니다.
즉 0보다 크고 8보다 더 커야 된다. 그들의 둘 다 만족시키는 공통범위는 자 0보다도 크고 8보다도 크다. 공통범위는 그죠? 8보다 크다. 얘가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었다라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문제 가봅시다. 진수가 좀 많죠? x 빼기 4, x 더하기 5가 전부 다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죠. 이 세 진수 조건의 교집합이 바로 x가 4보다 크다라는 게 최종적인 진수 조건이 되는 것이고, 자,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일단은 다 밑이 2니까 그리고 일단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꿔줬고요. 로그의 성질이죠. 그 다음에 로그 2를 로그 2의 4로 바꿔준 다음에 자, 얘도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꿔준 거지. 그죠? 자, 그랬을 때 항이 두 개죠. 미통일되어 있고 이제 진수만 보면 되겠네. 진수끼리 따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밑이 2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개해 보면 2차 부등식 나오고요. 인수분해한 거고요. 해를 구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죠? 진수 조건도 만족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찾은 진수 조건이 여기에 있죠? 얘랑 얘를 둘 다 만족시키는 공통범위를 여기다가 그려볼게. 4보다 더 커야 된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랑 14여야 된대요. 이들의 공통범위는 그죠? 4부터 10까지가 되겠지. 4는 지금 빵꾸뽕이니까 여기 등호가 없죠. 그 다음에 10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등호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얘가 두 번째 정답이 됩니다. 연립부등식이었죠? 첫 번째랑 두 번째의 해를 둘 다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마무리 지어보죠. 첫 번째 해가 8보다 크다 였고, 두 번째 해는 4랑 10 사이였기 때문에 이 두 식을 모조리 만족시키는 공통범위는 최종적인 해는 8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7번. 자, 모든 양수 x라고 했고, 뭐 진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네요. 그죠?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항이 3개이기 때문에 일단 치환을 이용해야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진수 조건, 이 k도 있네요. k도 양수여야 되겠지. 일단 치환부터 하자. 이 로그 3분의 1 x를 우리 t로 한번 치환을 해보면 x가 모든 양수니까 t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계속 했던 거지? 여기까지는 되나요? 그 다음에 얘를 t로 치환한다고 그랬어. 이 부분을. 자, t로 치환한 거고요. 그랬더니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나왔죠? 2차 부등식. 자, 이것도 고1 때 했던 내용이야. 얘를 ft라고 한번 해볼게. ft. 자, ft라고 했을 때 2차 함수 형태지? 2차 함수. 그리고 최고창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잖아. 그죠? 아래로 볼록인 상황에서 y는 0, x축이죠. x축보다 모든 실수에서 0보다 커야 된대. 0보다 커야 된대. 그럼 이 2차 함수랑 x축의 위치 관계를 말해봐. 교점이 있어 없어? 없죠? 교점이 없으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게 기억나야 되지. 이것도 2차 부등식 고1 때 개념이요. 이 개념이 기억 안 나시면은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판별식을 봤고요. 자, 판별식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를 4로 나눠주면은 자, 다음과 같은 판별식이 나올 것이고 0보다 작아야 됩니다. x축과의 교점이 없기 때문이야. 양변을 3으로 나눠준 거고요. 요 식에 넘어갈 때 양변을 3으로 나눠준 거야. 자, 그 다음에 그죠? 3을 넘긴 거죠. 3을 넘기면 마이너스 로그 3분의 1의 k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거지. 3을 로그로 표현을 했고요. 3분의 1의 세제곱이 27분의 1이지. 그 다음에 K랑 이제 진수만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그죠? 자, 3분의 1, 위치 3분의 1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면 진수 조건에 의해서 K는 0보다 커야 되고 27분의 1보다는 작다가 정답이 되는 거지. 좀 어려웠죠? 특히 어려우신 학생들은 이 고1 과정 2차 부등식 개념이 무너져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파트입니다. 고1 과정 꼭 복습을 하셔야 돼요. 자, 28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자,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엔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x에 대한 방정식이고 2차, 1차고요. 얘가 x의 개수고 얘가 상수항이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일단 진수 조건부터 보자. 진수에 a가 있기 때문에 0보다 커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에서 x의 개수 얘가 상수항이었지.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야. b제곱이죠. 얘가 b제곱. 그럼 4, 1 플러스 로그 a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죠. a 그 다음에 c가 상수죠. 1 빼기 로그 a의 제곱 되니? 자, 이 판별식을 4로 나눠준 걸 우리는 짝수 판별식이라고 해요. 4로 나눠주면은 자,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요. 자, 전개한 겁니다. 단순하게 전개한 거고요. 그랬을 때 2 로그 A로 묶여지지. 지금 공통인수로 묶어주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되고 되나요? 인수분해가 되고 자, 로그 A를 그냥 뭐 치환하면 더 좋겠지만 동그라미라고 생각해 볼게. 2 동그라미 더하기 1 뭐 이런 2차 부등식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야. 양변을 2로 나눠주면 동그라미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동그라미는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이것 또한 2차 부등식 1학년 때 개념이에요. 자, 동그라미가 지금 로그 A였죠? 로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0보다 크다가 되는 것이고, 자, 얘를 풀어준 거야. 마이너스 1을 로그, 상용 로그, 0을 상용 로그로 바꿔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진수끼리만 비교를 해서 A는 10분의 1보다 작고 또는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 진수 조건도 만족시켜야 되니까 최종적인 해를 우리 수직선 상황에서 살펴보면 진수 조건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의 해 10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커야 된다. 를 만족시키는 공통범위는 자, 요 부분도 있고요. 요 부분도 있죠. 그래서 0부터 10분의 1까지 혹은 1 이상이다가 해가 되는 거지. 되나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인가요? 실생활 활용 문제네. 봅시다. 자, 총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서 100명 중에 20명이 65세 이상이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거지. 자, 2000년 어느 나라의 총 인구는 1000만 명이었고 65세 이상 인구는 50만 명이었다. 그러니까 1000만 명 중에 50만 명이니까 100명 중에 5명꼴. 그러니까 5%가 그죠? 5%가 65세 이상이었는데 그 총 인구는 매년 0.3%씩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고 65세 인구는 매년 4%씩 또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예측되는 시기를 한번 구해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죠. 자, 초고령 사회가 되려면 일단은 총 인구를 구할 거야. 총 인구를 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 인구를 구했을 때 이 비율이 몇 퍼센트? 20%. 20%는 0.2죠? 0.2. 그
그러니까 이게 0.2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크거나 같아지기 시작하면은 초고령 사회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총 인구부터 일단 구해볼 거야. 총 인구. 원래 1000명이었거든? 1000명이었어. 1년이 지나면은 0.3%, 0.3%는 몇 배를 한 거예요? 1.0003, 003. 그죠? 그러니까 3%가 0.03이니까 0.3%는 0.003이 되는 거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1 플러스 0.003을 곱해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50% 증가한다. 그럼 100에서 50% 증가하면 15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50%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1.5를 곱해줘야 되는 거지. 100%에서 10% 증가한다. 110이 되는 거잖아. 이 10%가 10이니까요. 100에서 110으로 가려면 1.1을 곱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1은 들어가야 되고 그 뒤에 퍼센테이지를 써주면 되는데 만약에 10%라고 되어 있으면은 10%를 0.1이라고 생각해서 1.1을 곱해주시면 되고 0. 이번엔 3%이기 때문에 1 더하기 0.003을 더해서 곱해주면은 1년 뒤에 총 인구가 되는 거죠. 1.003 이렇게. 1년 뒤를 구해봤는데 2년 뒤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2년 뒤는 이 인구에 또 1.003을 곱해주면 되는 거지. 3년 뒤는요. 1.003을 또 곱해줍니다. 결국에는 n년 뒤에는 100에서 1.003을 n번 제곱해주면, 즉 0.003을 n번 곱해주면은 n년 후에 총 인구가 되는 것이고, 자 이번에는 65세 이상 인구를 구해보면, 자 원래는 50만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4%씩, 4%는 소수로 표현하면 0.04죠. 자, 즉 100명이 있었는데 4% 증가한다. 104명이 되는 것이고 104가 되려면 1.04를 더해 곱해줘야 되는데 자, 얘를 1 더하기 0.04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자, n년 후니까 마찬가지로 n제곱을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나온 식이 요 식이죠. 총 인구분의 60세 이상의 인구예요. 되나요? 그게 0.2보다 그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 자, 일단 분모를 곱해 줍시다. 양변에 그죠? 이렇게 가로치시고 분모를 별이라고 할게. 양변에 이 별을 곱한 거예요. 이렇게 별을 곱한 거야. 되나요? 양변에 분모를 곱해주면은 0.2 곱하기 1000이니까 2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양변에 분모를 곱한 식이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양변을 50으로 나눠줘 볼게요. 식을 점점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야. 자, 50으로 나눠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약분되면서. 됐죠? 자, 여기까지 진행이 되었어요. 근데 언제까지나 n제곱을 할 수 없으니까 조건 중에 로그의 값을 많이 알려줬거든. 로그의 값을 많이 알려줬기 때문에 양변의 상용 로그를 한번 취해봅시다. 상용 로그를 취해도 밑이 1보다 큰 10이기 때문에 구동호 방향은 변함이 없겠지. 그죠? 이렇게 상용 로그를 취한다.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로그 1.04의 n제곱 4 곱하기 로그 아니죠? 이렇게요. 로그 4 곱하기 1.003의 n제곱 이렇게요. 됐니? 자, 그 상황에서 이 n은 앞으로 굴러 떨어진 거고요. 이렇게. 그럼 좌변은 됐죠? 그 다음에 곱하기니까 더하기로 바꿔준 거고요. 로그 4에 그 다음에 로그 1.003의 n제곱이었는데 n제곱이 앞으로 굴러 떨어진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 로그 1.04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 로그 4는
로그 2의 제곱이잖아. 그죠? 이 제곱이 앞으로 굴러 떨어지면서 2 곱하기 로그 2니까 요게 2배, 0.6020이 되는 거지. 이게 로그 4입니다. 로그 4도 알아. 그죠? 로그 4도 알고, 자, 그 다음에 로그 1.003도 다 아네요. 그래서 로그 값에 문제에서 주어진 값들을 모조리 다 대입을 해주는 거지. 이해가시나요? 대입을 해줬을 때 다음과 같이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죠? 다음과 같이 되고, 이제 n에 대해서 정리만 하면 되니까 양변을 0.0157로 0.0157로 나누어 주시면 n의 값을 대략적으로 구할 수가 있고, 자, 처음으로 초고령화 사회가 되려면 2000년이 기준이었으니까 38.xx년, 최소 38년 이상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얘기였어요. 좀 어려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